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 분류와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가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누어지는데요. 자, 첫 번째로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가 과세 주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국가는 중앙정부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국가 즉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는 국세다 이렇게 부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국세는요, 다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집니다. 이 국세에 해당하는 조세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이 있고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이 국세와 지방세의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이 국세는요, 우리나라 전역 어디든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지방세는요, 그 지역에서 거둔 징수한 그 지방세는 그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수의 용도가 특정되었는가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집니다. 자, 목적세를 먼저 보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걷어들인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 목적을 위해서 걷어들였기 때문에 특정 경비에만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금의 명칭에서 우리가 목적세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교육세 그러면 교육을 위해서 걷어들였죠? 교육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농어촌 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의 교육세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여기서의 교육세는 국세를 의미하는 거고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수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경비, 여기저기 특정한 용도가 없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보통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가가 예정되어 있는가? 전가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부담했으나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다른 자라는 거예요. 자,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눠지는데, 자, 간접세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간접세의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인데요. 여러분,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이 부가가치세 10%는 누가 부담하죠? 담세자. 담세자라고 하는 건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죠. 하지만 그 세금은 누가 갖다 내나요? 납세 의무자는 판매자입니다. 이 판매자와 소비자가 다른 거예요. 판매자한테 세금이 부과됐으나 소비자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것을 전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다른 자에게 넘어가는 거, 전가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간접세다 이렇게 불러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살 때 개별소비세가 붙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소비자가 부담하죠. 세금을 갖다 내는 납세 의무자는 현재 자동차죠. 이렇게 개별소비세, 간접세에 해당이 되고 주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직접세는요,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같은 거예요. 법인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이 납세 의무자고 법인이 담세자가 되는 거죠. 소득세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증여세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전가가 예정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 즉 담세 능력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세와 물세로 나눠집니다. 인세는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측면을 주안점으로 둬서 담세 능력을 고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득세, 부양가족이 많으면 부양가족이 적은 사람에 비해서 소득이 똑같다고 해도 세금을 부양가족이 많으면 공제를 많이 해주죠. 세금을 적게 내죠. 부양가족이 많으면 들어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세금을 고려해 주잖아요. 인적인 측면을 고려해 준다는 거예요. 법인세도 마찬가지고요. 상속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물세는 물적 측면에만 고려해서 담세 능력을, 인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부양가족이 많든 적든 똑같이 부가가치세 10%를 부담을 하죠. 개별소비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뭐 그랜저를 산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 개별소비세 똑같습니다. 재산세 마찬가지고, 자동차세, 그 사람이 잘 사든 못 사든 몇 cc냐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달라지죠. 이러한 세금을 물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세 능력을 고려하느냐, 즉 인적사항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세와 물세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요, 여기에도 법인세가 있고 또 여기 밑에도 법인세가 있잖아요. 이것은 법인세가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과세 물건의 측정을 하는 단위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 즉 과세 물건을 화폐 단위로, 즉 금액으로 측정이 되면 이것을 우리는 종가세다 이렇게 부르고요. 수량으로 측정이 되면 종량세다 이렇게 불러요. 뭐 리터당 얼마 이렇게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입장하는 데 있어서 뭐 개별 서비스세, 주정에 대한 주세 이런 것들은 종량세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과세 표준은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뭐 법인세, 뭐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가세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조세에 부과되는가에 따라서 독립세와 부가세, 영어로 제가 써놨는데요. 서텍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독립세는요, 독립적으로 세원이 있는 거예요. 세원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조세를 독립세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부가세는요, 세원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조세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우리는 부가세라고 그래요. 이 써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기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붙어 다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독립세, 법인세인 경우에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라는 게 있고, 상속증여에 대한 그 재산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란 말이에요. 독립된 세원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부가세는요, 독립된 세원이 없고 다른 조세가 있으면 덩달아서 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취득세를 내야 되죠.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고 덩달아서 취득세가 생기면 추가적으로 따라붙는 게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이러한 세금들을 우리는 부가세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가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러한 세금들은 독립된 세원이 없고 다른 세금이 생기면 갖다 따라붙는 거예요. 이러한 세금들을 우리는 부가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무에서요, 부가세다 그러면
부가가치세의 약자로 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 부가세라는 명칭이 있다라는 거, 이러한 내용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조세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나라는 어떠한 조세 체계를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는 크게 국세와, 즉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크게 나눠집니다. 자, 이 국세는요, 여러 가지 우리 앞에서 분류 기준을 살펴봤는데, 이 국세를 또 내국세, 관세,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부가세, 이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요거 크게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는데, 그 이하의 구분 기준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나눠지느냐에 따라서 체계를 달리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국세는요, 내국세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직접세와 간접세. 자, 직접세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죠. 법인세, 소득세, 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직접세고요.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뭐 주세 등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관세는 관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서택스, 부가세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해당이 되고, 국세 중에서. 자, 지방세는요,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보통세, 목적세,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드렸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걷어들이는 세금, 목적세. 그 특정한 경비에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세는 여기저기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해당이 되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이 국세는요, 보시면 다 법이라는 게 붙어 있죠. 그렇죠? 반면에 지방세는요, 법이라고 붙어 있지 않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 국세는요, 하나의 세목에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세목, 일세법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지방세는 지방세법이라는 그 법에다가 모든 지방세 종류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법전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를,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을 다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을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조세 체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세금 중에서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걷어들이는 세금 중에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세금 중에서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개만 뽑아서 그 분류 기준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법인세와 소득세는요, 우리가 앞에서 분류 기준이 사실 똑같습니다. 국세고요, 직접세고, 보통세고, 인세고, 종가세고, 독립세죠. 반면에 부가가치세는요, 법인세와 소득세의 그 분류 기준 중에서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는요, 법인세와 소득세는 직접세인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는 거,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인세이지만 부가가치세는 물세라는 거. 자,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죠. 자, 오늘은 분류 기준에 따라서 조세가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세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